안녕하십니까. 혼이 담긴 뉴스의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오후 평안하신가요? 새 한 주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댁과 또 직장에 또 평안과 번영이 가득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전까지도 또 제가 국민의힘 구미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서 열심히 뛰었었는데 가까운 후배 또 밀어주고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또 아마 전국에서 오늘 총선 D-30일 오늘 이제 딱 30일 남았습니다. 아마 수능 30일 남았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점검해야 되나 했던 뭐 그런 때가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국민의힘 정말 마지막까지 또 조심하면서 박력 있게 또 준비를 해서 총선에서도 또 승리를 하고 대한민국의 또 제2의 도약을 이끌어가는 이번 총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아마 저뿐만 아니고 이 멸콩TV 시청자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멸콩TV 실질적으로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매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오후 2시입니다만 앞으로는 오후 1시에 정각에 많은 분들 모시고 또 저의 어떤 생각을 나눌까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내일은 또 평론계의 블루칩 또 이종근 평론가님 또 모시고 할 테니까 또 많은 분들 또 와주시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 같은 시간에 좀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우리 방송 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멸콩TV 가입, 구독, 좋아요 딸랑딸랑 아시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앞에 보이시죠? 오늘 준비한 네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의 몰빵인가? 조국의 지민 비조인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꼭지를 열고 이어서 조국의 뭐 어떤 말은 조국 혁신당이라고 합니다만 조국 혁신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조국의 이 오럴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당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 조국 신당도 문제입니다만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과연 이것이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가 아니면은 제2의 통진당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철퇴를 맞아서 통진당처럼 위원정당 해산을 받을 정당인가 한번 그 실체와 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의 이 비례 정당의 전략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민주당 지역구의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386에 있어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특히 비명횡사에 있어서의 어떤 지난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력자들이 횡사당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횡사당했다고 박수를 쳐야 될까요? 저는 아니올시다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비명형사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한번 파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이 딱 30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총선의 전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월 말에 오면서 기존의 어떤 프레임 거야 심판론과 이 정권 심판론이 부딪혔는데 그 부딪힘을 새로운 전략으로 맞받아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86세대 세대 교체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민주당 쪽에 있는 윤석열 정권 중간 평가론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희석시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와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그런 전략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86세대 중에 특히 운동권 세력을 이재명이 상당 부분 잘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운동권 청산론이 일정 부분 희석이 되면서 다시금 이제 거야 심판론 입법 폭주론 이런 부분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 총선 전략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남은 총선 30일을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한번 이 부분을 하나하나 메꿔 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재명의 몰빵, 조국의 지민 비조. 이 조국은 조국 혁신당. 무슨 혁신당이야. 조국 혀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만 살아있고 입만 동동 떠가는, 말과 행동이 따른 그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우리 조만 대장경으로 일컬어지는 조국 아니겠습니까? 말은 혁신이라고 하지만 조국에게 혁신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에게 혁신이란 것은 자기가 방탄조끼 입고 22대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미룬 상태에서 권세 한번 누려보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민주당의 딜레마를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딜레마. 민주당은 뭐 지난번 이게 비례대표와 관련되는 공선법 개정안이 있어가지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준연동형 비례에서 이게 비례정당 안 만든다. 뭐 참 결국 그래서 뭐 이상한 짬뽕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개판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반성적 고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선거 제도를 어떻게든 뭐 바꾼다. 그러면서 어쨌든 비례 정당은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만 이거 그대로 갈 경우에는 의석수를 상당 부분 손실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내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젖잘사?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름다운게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존에 20대 이전에 있었던 그 병리평, 한마디로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정당 투표에서 빡빡 찍어가지고 내가 찍는 투표가 바로 비례대표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민들이 내 표가 바로 직접 비례대표로 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내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난리를 쳐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당하고 서로 짬짬이해서 그때 그 공수처 통과시키기 위한 짬짬이로 만든 그 악법 중에 악법을 자기들도 이제 개설을 해서 다시금 이제 이게 병리평으로 온다라고 했었는데 또 거기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뭐 난리를 치고 하니까 갸우뚱하면서 끝끝내 하다가 결국 이제 경기 동부연합을 비롯해서 통진당 잔당들과 또 이재명이 손을 잡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신들 이게 그 준연동형 없앤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위성정당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거부하면서 퇴행적으로 하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미래란 당을 만들고 이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제가 들은 바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채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120명 내지 18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한 560명. 그게 한 사람당 한 500만 원 정도 당비와 심사료를 받으니까 합치면은 얼마예요? 5, 25. 거의 뭐 한 30억에 가까운 그 당비가 들어올 만큼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하니까 이틀 동안 연장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받았는데 아마 굉장히 늦게까지 아마 접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세가 있다 보니까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로 신청했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이런 분도 아마 계신다라고 하는데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왔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불어민주연합 이 비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처음에 만들어가지고는 축축축축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은 데는 20% 전후의 어떤 지지율을 받고 적은 데는 15% 전후 지지율을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뚝 좀 상승세가 끊기는 그런 추세인데 좀 어이없는 일이지만 현실 정치를 봤을 때 조국이 조국신당, 조국혁신당을 만든 이후에 조국혁신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리얼미터건 아니면은 뭐 갤럽이건 굉장히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큰 흐름에서 봤을 때에 15% 내지 20% 정도의 그 비례대표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전체 정당 지지율, 비례대표 누구한테 할래 했을 때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전체 정당 지지율에 있어가지고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지금 우위를 그 가리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이 지지율을 견인해서 거의 30% 중후반대로 가다가 오늘 제가 좀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는 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아주 근소한 그 차이로 뒤집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넥앤넥 서로의 어떤 그 지지율을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봤을 때 제3지대 이걸 제3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뭐 자기들이 만들어낸 빅 텐트네 스몰 텐트도 뭐 차박 렌트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쪼매한 텐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각각 나뉘어 있고 그 속에서 그나마 이제 조국 신당이 3 내지 5% 정도 지지율을 지금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준석 신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 뭐 개신당이라고도 하는데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지? 이준석 어디 갔지? 서울에도 없고 대구에도 없고 저쪽 지금 동탄에 가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도 뭐 어디든 뭐 1% 내지 3%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를 받으려고 하면은 지역구에서 3% 이상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전체 득표율이 있어야 한 표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헌법상 저주 규정. 한마디로 그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못 받는 정당들이 난립해서 이 국회가 너무 소란해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소란을 방지하자라는 취지에서 지나친 군소정당, 3%조차도 지지받지 못하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서 있는 그 데드라인이죠. 그게 3%인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이준석 신당이나 아니면은 이낙연 신당, 뭐 일단 뭐 낙석연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낙석연대 둘 뭐 이제 깨졌습니다만 거기는 채 3%가 나올까 말까 이 정도 어디는 1% 어디는 2, 3%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정치적 존재감 자체가 현재 상당 부분 희석되어 있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조국의 어떤 팬덤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어떤 그 준연동형 대표제 하에서 좀 어이없는 제도가 된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이 준연동형으로 가지 않고 그냥 병립형으로 갔으면은 조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자기 살라고 기존에 있던 그 친문들 다 쳐내고 거기에 자기가 그 성남시에서 손잡고 성남시장이 됐고 성남시에서 몸집 키워가지고 경기도 갈 때 더 몸집 키워서 있던 그 경기 동부연합을 비롯한 통진당 세력들 그때는 시의원 그 다음엔 도의원 이제는 그때의 그 지지해줬던 통진당 세력과 경기연합 핵심 세력들을 이제는 여의도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로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 숫자가 최소한 4명에서 많게는 9명 가까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2012년이었습니까? 그 당시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이 제가 기억하기에 10명은 안 됐지만 지금 7, 8명 정도 그 원내에 진입을 했고 그때 이석기 뭐 김재현 뭐 아무튼 이름만 들으면 약간 좀 오싹하고 으쓱한 내란 예비 음모까지 꾸몄다라는 의심을 받고 실질적으로 통진당 대표였던 이석기는 구속돼 가지고 이제 만기 출소했죠. 민주당에서 쪽에서 이제 뭐 석방하라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신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번에
최소한 4명, 많게는 9명 가까이 원내로 진입한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 그 조국의 몰빵론, 뭐 빵을 가지고 이제 뭐 몰빵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하되 우리는 그 지역구 하나도 안 내니까 그 비례대표는 조국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요게 어이가 없게도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예비 후보는 사실상 많아봤자 5명 정도 지금 비례대표가 될까 말까 하고, 그 외에 이른바 시민단체다라고 할 수 있는 종북, 좌파, 미국과의 어떤 그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그런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후의 세력들이 상당 부분 지금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이재명이 지금 펼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얘기를 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듣잖아요. 그것이 설령 민주당 지지자라 한다 하더라도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만든 이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앞번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시민사회 대표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또 진보당, 또 신진보 뭐 연합,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단체 4명 이후에는 각각 아까 3명, 민주당, 진보당, 신진보연합 여기에서 5명씩 5명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쭉 해서 민주당, 진보당, 신진보연합해서 이제 5번부터 5, 6, 7이 민주당, 진보당, 신진보연합, 그리고 8, 9, 10 이런 식으로 세 당이 3명씩 이렇게 연동해 가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석 전후를 아마 그 비례표를 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4명, 그거 보면은 뭐 군인권센터 하냐 뭐냐는 그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뭐 통진당의 후예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이미 시민단체 몫으로 거의 확실한 민주당 지지인데 4명 안 되겠습니까? 4명은 뭐 당선권이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뭐 내일부터 의원 배지 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통진당의 후예 내지 시민사회 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미 꽂아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번부터 5, 6, 7 그리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렇게 해서 3당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더 많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 뭐 어쨌든 우리가 정통민주당이라 정말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 범위 내에서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많아봤자 5석 내지 6석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명이라고 했을 때에 15명에 가까운 이 그 비례대표가 시민단체를 허울로 한 종북 좌파단체, 진보당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통진당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의 대표되는, 여기까지 해서 결국 20명이 된다고 하면은 진보당 쪽에 5명, 그리고 또 신진보연합도 한 5명 가까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554 하면은 얼마예요? 14명 가까이가 거의 옛날에 통진당의 목소리를 내는 정도의 국회의원이 들어온다 생각하면은 정말 저는 좀 끔찍한데요. 아시다시피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입니다. 여기에서 예컨대 민주당에서 한 6석 정도 꽂아버리면은 20명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죽여야 된다, 박정희 죽여야 된다, 박정희 동상 철거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The Birth of Korea, 우리 건국 전쟁 이런 영화도 못 보는 그런 세대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보면은 우리 위컴 장군이라든가 백선엽 장군 그 동상 건립했는 거 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너뜨릴 그럴 세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세력,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중도 확장을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있어서 조국 팬덤을 통한 조국 신당의 지지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이 부분을 이재명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이 결국 조국 신당 만든 거 아닙니까? 왜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을 표를 주려고 봤더니만 거기에 통진당 후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15명 가까운 이 통진당 후예 비슷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할 그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국회에 가서 압력한다고 하면은 설령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그거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못하겠다. 야, 씨, 기분은 나쁘지만 조국이, 그래도 문재인 가까이는 있었잖아. 직접,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태를? 결국 이 사태는 이재명이 자기 친위대, 진짜 다가오는 8월 달에 이재명 당 대표로 다시 나와가지고 다음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옴으로써 자기의 방탄막을 2중, 3중 끼안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살려준 것이 친문이 아니고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세력을 살려주고, 더불어서 그 세력도 이게 민주당을 숙주로 해가지고 제2의 통진당을 사실상 만들어주고, 더불어서 조국까지 부활시켜주는 이 어이없는 역사적 정말 죄인의 과오를 이재명 정말 당신 져야겠습니까? 저는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인데요. 제가 뉴스의 흐름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또한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는 21대 국회도 야당이 발호하면서 정말, 이전 야당이죠. 민주당이 거의 180석에 가까운 걸 가지고 입법 독재를 해왔는데, 만에 하나 정말 국민의힘이 과반에 달성하지 못하거나, 1차 목표가 과반이죠. 2차 목표가 과반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제1당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1당이 돼야 그래도 우리가 그 국회의장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법사위라든가 이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지고 옴으로써 입법부를 상당 부분 우리가 그 우위를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 22대 국회 입법 전쟁에서 만약에 패한다, 2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통진당 꼴 납니다. 통진당 꼴이 뭐죠? 2012년에 북한에서 3차 핵실험하면서 이 한미동맹 파기하라 뭐 하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만약에 북한에서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포에 있는 마리스타 수도원이라는 데 모이고, 또 저쪽 경기도 광주에 있는 또 거기에 모여가지고 10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북한이 오면은 우리가 이게 폭탄 만들고 해서 KT 기지국 폭파하고, 또 이게 저유소 폭파하고, 이런 거 모의하고 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석기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고, 실제로 그 당시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심판 신청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8대1로 압도적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반복될 수가 있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비례대표, 진짜 이재명 대표가 공약 지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했는 것처럼 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고, 누구나 내가 찍은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병립형으로 갈 거라 정말 생각을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결국 자기 살겠다고 이게 준연동형으로 가고, 거기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같이 했던 정치 세력과 뭉쳐서 자기의 방탄막을 확실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감으로써 결국 제2의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켰고, 결국 저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라, 머비처럼 다 죽어가지고 그냥 관뚜껑 덮었던 통진당을 지금 사로 관뚜껑 세워가지고 지금 살려낸 것 아닌가요? 거기다가 다 죽었던 조국까지도 이 연동형 비례 정당이란 걸 만들므로써 다시 꺼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역사의 죄인도 이런 죄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네 가지 했던 것 중에 실제로 그 조국 민주당 몰빵론과 그 조국의 그 지민 비조 뭐 이거 그리고 더불어서 민주당 비례 제2의 통진당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사실상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슈를 같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우리 그 멜콩 TV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아마 충분히 깨달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멜콩 TV 우리 저기 잠깐 한번 볼까요? 밑에 예. 여기 밑에 댓글을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총선 끝나고 합당하면 위원정당 해산에도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도혜님 그런 말씀 우려를 했고 또 제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의힘 빨간색으로 물결치고 총선 압승합시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 파라다이스님 또 간첩들이 대놓고 국회 입성을 꿈꾼다니라고 그 굉장히 많이 붕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또 제우스님 같은 경우에도 4월 10일 쓰레기 대청소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국민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꿈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정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참 그래요. 아무튼 우울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한동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한동훈 보유당입니다. 좋은 전략을 세워서 지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타고 마지막 어떤 그 공천 이제는 지역구 공천이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고 있고 끝마무리에 이제 조금 그 잡음이 있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이제 그 남아있는 비례정당에서의 어떤 비례 순위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감동이 있는 밥상을 차린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또 성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어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6 중에 비명이 횡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명은 횡재를 했던 이 사안을 두고 한번 좀 얘기를 해 갈까 합니다. 최근에 그 친명의 대명사, 대표주자라고 하면은 바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임종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아예 그냥 그러니까 경선조차 기회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선을 붙였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친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비명계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의제의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의제의가 뭡니까?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 뭐 주변부에 있는 이민족을 제압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한족이 옆에 있는 다른 뭐 거란족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우리 조선, 고려 뭐 이런 데를 제압하는 뭐 그런 전략인데 좋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말에 옴으로써 세대 교체라고 하는 청룡 언어들을 들고 확 휘두르니까 정말 낮았던 국민의 힘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 부분 견인해오는, 그리고 최근에 있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의대 정원 2,000명 그 정책,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상당 부분 견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게 말씀드린 이 뭐랄까요? 세대 교체론 386, 586, 686 운동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 장관이 운동권이란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의 헤게몬을 쥐고 국회의원, 장 차관 다 해먹고, 그 사이에 뭐라고 했죠? 대기업으로부터 뒷돈 받아먹고, 또 뭐 5.18 할 때 전야제 가가지고 룸살롱 가가지고 여자 끼고 술 먹었고, 그렇게 부정부패했던 세력 다 심판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번 공천하는 과정에서 잘 봤더니만 실제로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 뭐 다 잘렸지 않습니까? 아까 임종석, 또 뭐 그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많이 잘렸고, 거기다가 오늘 전해숙 그 의원입니까?까지 해서 거의 한 10명 가까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탈당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386 세대 개천을 딱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재명이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친명 중에 또 일부는, 예컨대 이제 고민정 같은 경우에 고문이 정말 없는 이 곰인정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자기는 뭐 사퇴 안에 뭐네 했다가 또 은근슬쩍 또 오늘 최고위원회 좀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친명 사이도 살짝 이게 아주 테크니컬하게 이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껴안은 그런 전략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다시 통합, 어떤 공청 작업을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수습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면서 이번 그 주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은 상승세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느냐에 있어 가지고는 이건 아니올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친명은 정말 역사의 죄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동안 대한민국이 천조국이 됐습니다. 천조국 아시죠?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왜? 1년 국방비가 천조나 돼가지고 천조국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왜 천조국이 됐냐? 문재인 때. 문재인 보유국이 대한민국 빚이 천조가 넘었습니다. 예산이 600조를 최초로 넘으면서 내내 계속 빚 일으켜가지고 채권 일으켜가지고 빚내고 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빚이 천조가 넘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인데 우리는 국가의 빚이 천조가 된 이 정말 어이없는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네, 또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네, 또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인건비 엄청나게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폭삭 망하죠. 우리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엄청 올라 버리니까 소속 변호사님들 다 그 먹여 살릴 수 없어서 나가고 우리가 그냥 글 씁니다. 자영업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CU 또 그리고 또 패밀리마트 가면은 옛날에는 밤에 24시간 했지만 요즘은 11시, 10시에 문 닫는 데 많아요. 왜냐? 밤에 손님도 없는데 이 알바 써봤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게 소득주도 성장의 후과 아닙니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의 후과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말 안정됐던 부동산을 결국 뭐 모든 사람이 까제 개구리 뭐 용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서울 시내에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비립박에다가 수백억 들여가지고 그림이나 그리고 도시 재생한다고 했다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폐악을 윤석열 정부가 다 떠안은 건 아닙니까? 그 폐악을 한꺼번에 윤석열 정부가 무슨 수가 있다고 뭐 1년, 2년 사이에 다 없애는 겁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원흉이 바로 문재인이고, 그랬던 원흉이 조국이고, 그랬던 원흉이 임종석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들이 당당하게 진짜 공천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국민들이 정말 표로서 심판해가지고 정권을 정말 확 쓸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쓸어버릴 기회를 이재명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어떤 그 역사적 어떤 평가는 뭐 얼마 있지 않으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를 그대로 하고 위성 정당과 조국 정당을 통해 가지고 그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국민의 지역구에 나오면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당선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에 제 손에 장을 치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의 결단, 왜냐? 그 당에서 그걸 두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상당수는 이게 병립형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수가 또 비례적으로 가서 뭐 야권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결정을 이재명한테 전부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모으면은 어쨌든 내가 비례는 어때요? 내가 펴주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도장 찍으면은 그 비례는 다 지 거 아닙니까? 자기 나중에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서 오면은 다 방탄해줄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한다고 하면서 결국 연동형 비례하다가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말 단순히 뭐 민주당에 이제 탈당했습니다만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련되는 최근 김인섭 뭐 이재명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김인섭의 판결문을 봤더니만 이재명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했다라고 하고 그 판결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은 무기징역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자기 방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20년, 30년 지금 후퇴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손으로 정말 잘못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그 권력자들을 이번에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이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통진당 세력을 갖다 붙이고 또 일부는 조국 세력을 통해서 부활시키는 이런 어이없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2시 53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에 또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하면은 저뿐만 아니고 애국 시민, 애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냉정하게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의 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총선 전략 점검, 세대 교체론이냐 거야 심판론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까 얘기한 것이 쭉 이게 다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낮을 때는 20% 후반까지 밀렸다가 30% 초반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된 이후에 지금 한 3, 4개월 사이에 상당 부분 견인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제로 각종 대통령 취임 기간 중에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어가면은 어쨌든 일당이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45% 이상 가면은 아마 과반까지도 지금 가는 그런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좀 더 높은 그런 것을 보일 정도로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중에 서울에서의 어떤 그 선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지 자칫 잘못 우리가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꽈닥인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지난번 10월 달에 있었던 우리 저기 어디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이게 뭐 유죄 확정됐던 분을 이게 사면 복권시켜서 후보로 올렸다가 호되게 다른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국민들 앞에 정말 절치부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전략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걸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야 심판론이라고 해도 이게 그 우리가 레이커프입니까? 이게 코끼리는 이죠. 정치의 프레임에 걸리면은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든 거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입법 독재 민주당 심판하자라고 하니까 결국 바로 국민들한테는 둘 중에 하나가 이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독재 할수록 결국 윤석열 심판 이 프레임이 서로 강화되는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 프레임은 전환되는 건 아닙니까? 이 프레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지난 12월부터 이번 2월 말까지 거의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은 86 세대 교체론이란 이 돌직구를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종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해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 뭐 예컨대 이제 그 송영길 그 민주당 대표 이제는 뭐 소나무 모욕당인 것 같은데 소나무를 모욕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소나무당이라고 만들어서 옥중 출마하면서 나를 깜빵에서 내달라 조국은 밖에서 싸돌아다니는데 왜 나만 잡고 그래? 라고 하는 어이없는 지금 천극, 뭐 거의 뭐 개국 콘서트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386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지금까지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이제 지금까지도 공룡처럼 남아 있으면서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금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재명이 세대 교체를 상당히 해버렸어.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다시금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야 심판론으로 지금 다시 좀 더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프레임을 얘기를 해서 실제 최근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이 폐륜 공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어요. 어떤 그 여러 그 사례를 들면서 비판을 했는데 뭐 제 귀에는 사실은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거에 대해서 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아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폐륜 하면은 딱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장동혁 그 우리 사무총장님이 폐륜하면 딱 한 사람 떠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좀 더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했는 게 폐륜이 뭐냐? 형수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찰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형 강제 입원 너무 많아서 말을 다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를 뿐만 아니고 듣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를 비롯해서 국민들은 속이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두고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어떤 그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그 사법 리스크 또 국민의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범운동권 청산론. 왜 범운동권 청산론이죠? 이재명이 운동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 특히 경기동부연합 통진당과
어떻게 보면 NL 중에서 이제 극 NL, 그러니까 친북 좌파, 종북 좌파 세력과 뭉친 그 큰 세력으로서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세대 교체론, 저는 이거는 좀 더 앞으로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386은 잘라냈지만 여전히 그 뒤에 적지 않은 친문 세력과 나아가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운동권, 특히 그 용인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그런 운동권 세력들과 관련돼서 그 세력에 같이 리더로서 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운동권 세력으로서의 세력 교체, 그러니까 시대 교체, 세력 교체, 이것은 계속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이재명과 싸우는 것을 넘어서 조국과도 싸워야 됩니다. 조국이 돌아왔어요. 조국 is back 했는 겁니다. 이재명을 때렸더니만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안 가고 비례는 조국한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조국을 더 타겟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언급을 하고 할 때는 조국에 대한 조국신당, 저는 뭐 조국혁신당이라고 안 부릅니다. 조국신당이지 무슨 혁신이야, 개뿔. 진짜 혁신은 이노베이션. 정말 슈페터 이 경제학자를 욕먹이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신당이라고 저는 그냥 부르겠고, 그리고 조국신당의 이중성,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정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 야당 심판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섣불리 지금에 있는 어떤 그 총선 전략으로서의 세대 교체론, 또 운동권 교체론, 이 부분을 희석시키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이 세대 교체론, 그 세대 교체론에 있어서 운동권, 범운동권 세력으로서의 이재명 세력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더불어서 지금 강화해야 될 전략은 조국 신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위선, 정말 중도층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왔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재명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붙었을 때에 문재인 대통령을 하면서 우리 정치 프로파간다를 잘 써오던 그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을 전략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을 도저히 그런 사법 리스크를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의 대안으로 지금 조국을 지금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지금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나름 또 좋은 소식이 있죠. 민주당과 조국은 나를 잡고 왜 이래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가 있었죠? 검찰이 얼마 전 이 황운하를 비롯해서 예전 김기현 울산시장 당시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의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하명 수사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타겟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까 이재명에 의해서 잘려나갔다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조국, 최종적으로는 문재인인 거죠. 이제 압수수색을 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서류, 빼도 박도 못한 서류가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황운하가 지난번에 이미 실형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안 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운하 탈당해가지고 지금 조국당 가 있는 건 아닙니까? 조국당은 소도당이죠. 소도당이 뭡니까? 범죄자들 가가지고 있어도 치외법권 지역 되는 것이니까 지들이 방탄복만 입으면 조국도 2년 실형 받았지만 나 방탄복 입으면 깜빵 안 가.
지금 뭐 황운하도 3년 받았지만 난 깜빵 안 갈래라고 몸부림치는 당, 몸부림치는 깜빵당이 지금 조국 신당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공세는 결국은 사필 규정인 거죠. 지금 와가지고 뭐 그 총선 개입이네 뭐네 그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늦었지.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이런 일 자체가 조국이 이 옥중 출마하는 것 자체를 지금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검찰 화이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그 당시에 하명 수사에 따라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던 그 대통령 기록물들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 조국도 부르고 황운하도 부르고 나아가 문재인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총선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자들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이재명 대표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목표하는 의석수가 뭐냐? 이재명 뻔뻔하게 151석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민주당 못 이겨도 돼. 내 방탄 정당만 만들면 돼. 라고 하지만 뻔뻔하게 여전히 151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구체적인 의석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두 사람의 어떤 그 국민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는 판 걷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일당 탈환하고 정말 과반 탈환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암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진당 세력이 아글아글하고 관 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좀비처럼 대한민국을 급습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멸콩TV 청취자 여러분 많이 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저희 방송할 때 댓글 확실히 달아주셔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오늘 어떻게 첫 방송 재밌게 보셨습니까? 참고로 저는 우리 멸콩TV가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 강남 서초동에 여기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해주시고 저는 법무민 CK 대표 변호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실도 여기서 조금 한 5분만 걸어가면 있는 교대역 8번 출구에 나오면은 바로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여러분 있고 뭐 서울고등법원 원장님 출신 변호사님 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님 출신 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들 비롯해서 빵빵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또 뭐 이혼 재산 분할 어떤 거든 잘합니다. 형사 사건 저 묶인 사람 잘 풀어줍니다. 많이 좀 사건이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또 해주시면은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또 희생 헌신하고 또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의 해결사 노릇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법률 상담이나 어떤 사건 수임할 때도 충분한 혜택을 드릴 테니까요. 오실 때에 나 멸콩TV 청취자 인증샷 딱 해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충분한 또 혜택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입니다. 그때는 이정금 평론가님과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뉴스원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